안녕하세요. 이번 짧은 데모에서는 API 게이트웨이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즉 유효성 체크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API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API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리고 이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쉽게 API를 개발하고 발행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도와줘요. API 게이트웨이는 API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캐시라든지 스로틀링이라든지 API 키를 이용해서 사용량도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변화, 또 요청 메시지에 대한 유효성 체크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유효성 체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API 게이트웨이는 API 리퀘스트에 대해서 유효성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체크가 성공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요. 만약 실패하면 400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대해서 유효성을 체크할 수 있고요. 쿼리 파라미터, 헤더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리퀘스트 바디에 대해서도 유효성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리퀘스트 바디에 대해서 유효성 체크를 할 때는 표준 JSON 스키마 유효성 체크 모델을 사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링크된 문서를 보시면은 JSON 스키마에 대한 유효성 명세서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작성되는지 뒤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데모를 위해서 이런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해봤어요. 먼저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편의상 람다를 이용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주문 조회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get 요청이죠. 그리고 쿼리 파라미터에 이렇게 조회를 위한 주문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API 게이트웨이는 얘를 받아서 get order function으로 호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문이 발생하게 되면은 포스트 요청으로 request body에 주문 정보가 들어가서 또 다른 함수인 post order function을 호출하게 돼요. 우리는 데모에서 주문을 조회할 때 order ID, 이 쿼리 파라미터가 존재하는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특정 헤더가 있는지 체크하는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주문 요청에 대해서는 request body에 특정 필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이런 유효성 체크에 실패하면 요청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400 에러를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유효성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로그가 남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주문 조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AWS 콘솔이 있어요. 여기서 API 게이트웨이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데모 API가 있습니다. 데모 API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오더, 리소스가 정의되어 있고 get, post, 메소드가 정의되어져 있어요. get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와서 get order function, 이 람다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 람다 함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람다 함수에 들어가 보면은 get order function이 있고요.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앞에 API 게이트웨이가 잘 붙어 있죠. 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핸들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실제 전체 오더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각각 오더 아이디에 대해서 각각 그 주문 내역들이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오더 아이디라는 거를 찾아서 반환해주는, 최종 이렇게 반환해주는 이런 뭐 간단한 로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 코드를 보면은 오더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바디 값이 그냥 비어 있겠죠. 네, 현재 이렇게 동작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요거 갖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스테이지는 제가 버전 1, 요 스테이지를 하나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 1에 대한 요 URL이 이렇게 퍼블리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콘솔로 이동해서요. 콘솔로 이동해서 get 요청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get 요청을 날리죠. 네, 이렇게 오더 1에 대한 값을 보니까 이렇게 스냅이 반항이 됐네요. 이렇게 지금 잘 반항이 돼요. 네, 그러면 이 오더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고 한번 요청을 한번 날려볼게요. 네, 이렇게 아무것도 반항이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쿼리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걸어볼 겁니다. 이 오더 아이디가 존재해야지 요청이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밸리데이션을 걸어볼게요. 이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리소스로 가서 get을 클릭하고 여기 보면은 리퀘스트 밸리데이터 세팅이 있어요. 이 리퀘스트 밸리데이터 세팅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바디만 밸리데이션 할 거냐, 바디하고 쿼리 스트링 그리고 헤더까지 밸리데이션 할 거냐, 쿼리 스트링하고 헤더만 밸리데이션 할 거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하고 헤더를 밸리데이션 하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URL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쿼리 스트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밸리데이션한 쿼리 스트링이 오더 아이디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게 필수항목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완료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버전 1에 이렇게 배포를 하면은 실제 이제 배포가 완료됐어요. 그럼 한번 다시 요청을 알려볼게요. 현재 지금 오더 아이디 쿼리 파라미터가 없는 상태죠. 이렇게 날려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Missing Required Request Parameter. 이 오더 아이디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게 밸리데이션을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더 아이디를 다시 넣고 이렇게 요청을 날려볼게요. 이제 정상적으로 요청이 가죠. 그리고 쿼리 파라미터를 빼면은 이렇게 쿼리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이렇게 쿼리 파라미터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헤더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설정을 추가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리소스에서 여기 get에 대해서 헤더 밸리데이션을 할 거죠. 메소드 리퀘스트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리퀘스트 헤더에 대한 설정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헤더를 설정을 하게 되죠. 뭐 임의로 my 헤더라고 할게요. my 헤더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패스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배포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제 배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콘솔로 다시 가서 여기서 한번 요청을 한번 날려볼게요. 정상적인 요청을 날려보죠. 오더 i 값을 넣고 이렇게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헤더 값이 없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밸리데이션이 잘 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요청할 때 특정 헤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 이런 헤더에 대한 밸리데이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한 my 헤더 값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은 헤더 값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넣어줬고요. 요청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헤더 값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다시 헤더 값을 빼고 요청을 날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현재 이런 로고들은 클라우드 아치에 다 남아요. 클라우드 아치 어떻게 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클라우드 아치가 있고요. 클라우드 아치 로그스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로그스 들어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로그 그룹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로그 값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럼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메시지가 남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때 오더로 get 요청이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보니까 리퀘스트 파라미터 밸리데이션에서 my 헤더 값이 이렇게 빠졌다고 이런 로그들이 남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서버에서 이렇게 로그 설정을 해서 이런 로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추후에 디버깅 할 때라던가 어떤 문제점을 파악할 때 뭐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이 조문조회에 대한 유효성 체크 두 가지를 같이 살펴봤어요. 쿼리 파라미터에 대한 유효성 체크, 헤더에 대한 유효성 체크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 주문 요청, 이 포스트 요청에 대해서 이 리퀘스트 바디에 대한 유효성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일로 다시 들어와서요. 여기서 포스트를 보면은
포스트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게 포스트 오더 펑션을 호출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람다 함수로 또 같이 한번 가보죠. 이렇게 포스트 오더 펑션으로 갔고요. 코드를 보면은 그냥 들어와서 로그 하나 찍고 결과로 아이템 아이디를 리퀘스트 바디에서 이 아이템 아이디 값을 가져다가 반환해주는 이런 그냥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 결과로 내가 리퀘스트에서 사용한 그런 아이템 아이디 값이 화면에 찍히겠죠. 먼저 밸리데이션 설정하기 전에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콘솔로 와서요. 이렇게 요청을 날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날려요. 여기 보면은 우리 URL로 호출하고요. 헤더에 컨셉 타입을 기술을 해줬고요. 그리고 실제 리퀘스트 바디에는 뭐 셀러 아이디, 셀러 네임, 뭐 유저 넘버, 아이템 아이디, 아이템 네임, 가격 이런 정보들을 갖고 이제 주문 요청을 날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 람다 함수에서 받아서 이 아이템 아이디, 그렇죠? 이 아이템 아이디 값을 반환해주는 뭐 그런 코드였어요. 아이템 아이디가 잘 반환이 됐네요. 그럼 이제 우린 여기다가 유효성 체크를 넣을 건데요. 뭐 어떤 유효성 체크를 넣을 거냐면 이 리퀘스트 바디 값에 대한 그 구성을 이제 검사를 해봐갖고 이 아이템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이걸 체크를 해볼 거예요. 이걸 체크를 해서 이 항목이 아이템 아이디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은 밸리데이션 실패를 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 값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럼 콘솔로 다시 들어와서요. 우리가 그 제이슨 리퀘스트 바디에 대해서 유효성 체크할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그 제이슨 스키마에 대한 그 표준 밸리데이션 모델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밸리데이션 모델을 정의를 할 거예요. 정의할 때는 이렇게 모델 메뉴, 모델스 메뉴로 가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런 어떤 밸리데이션 모델을 만들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고요. 여기 모델 이름을 오더 모델로 할게요. 그리고 컨셉 타입은 키션의 제이슨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 스키마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 스키마를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이 유효성 체크에 대한 그런 명세서는 여기 링크 제이슨 스키마를 가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 유효성 체크 모델을 작성하는지 그렇게 자세히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볼게요. 스키마에 대한 정보고요. 타이틀은 저를 오더로 했어요. 타입은 오브젝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는 아이템 아이디가 이제 넘버 형태로 숫자 형태로 있어야 돼요. 숫자 형태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필드는 이 아이템 아이디 필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리퀘스트 바디에 대한 이런 밸리데이션 모델을 작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모델을 하죠. 그럼 이제 모델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소스로 돌아가서 포스트로 간 뒤에 메소드 리퀘스트를 선택하고요. 여기 리퀘스트 밸리데이터에 우리는 이렇게 리퀘스트 바디, 바디를 밸리데이션하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리퀘스트 바디 항목이 있죠. 여기서 앞에서 만든 모델을 설정해 줄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의 제이슨 해주고 모델 이름은 오더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완료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다시 디플로이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버전 온 스테이지로 데플로이 해주고요. 그럼 이제 호출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터미널로 돌아와서 아이템 아이디 값을 빼서 요청을 날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날리면은 그쵸? 이렇게 invalid request body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다시 아이템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있으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값을 반환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아이템 아이디를 빼고 날리면은 이렇게 invalid request body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반환되면서 리퀘스트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에 어떻게 이제 로그가 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클라우드 와치 화면으로 와서
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포스트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니까 리퀘스트 바디가 매칭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네, 모델과 모델 스키마 매칭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아이템 아이디가 현재 빠졌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네요. 이렇게 네, 클라우드 와치 상에서도 이런 로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렇게 주문 요청, 오더를 날렸을 때 리퀘스트 바디에 대해서 유효성 체크를 구성을 했고, 네, 유효성 체크가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어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API 게이트웨이의 유효성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런 비즈니스 스페시픽한 그런 유효성 체크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로직에 작성하는 게 좋고요. 아니 그 위에 뭐 좀 제너럴한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은 네, API 게이트웨이의 유효성 체크 기능을 사용하시면 네,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